아니, 저 우리 관장님, 네. 오늘 넥타이 아, 비도 오는데, 네. 그죠? 오늘 왜 그 두 소년 아, 한- 그렇죠. 예. 한 소년과 네. 한 소년을 모셨네요. 네, 작가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마음을 풀어서 작업하시는 분들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아더프라이 그랑프리 작가님 네. 모시는 거죠? 네. 어떤 영역인가요? 네, 먼저 그 실험적 예술 분야에 음. 강익훈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또 추상의 재발견에 음. 또 우리 이제 김윤희 선생님 나오고 마침 두 선생님께서는 각 영역별 금상을 타셨는데 그렇죠. 사실상 영역별 대상이라고까지 이렇게 봐도 될 만한 상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영역이 우리 관장님께서 아주 주요하게 보는 네. 그 장르 해체면 이제 다시 보는 그런 성격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이제 요번에 진행하면서 좀 새로운 우리 한국 미술계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또 깔려 있었고 해서 네. 영역을 기존에 있는 그 격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틀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부분 또 일환으로 그 작품 영역 부분에서 뭐 순수한 접근 예술 또 즐거운 매체 대상을 다르게 보기 또 해학적 예술 네, 그리고 실험적 예술 또 초현실적 예술 그리고 추상의 재발견 이렇게 이제 영역 구분을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각 장르별로 이제 심사가 진행됐고 우리 두 선생님들께서 그 부문별 금상을 또 타신 선생님들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멋지게 출발한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축하드리고요. 자, 자기 소개가 네. 있는데 먼저 우리 김윤희 작가 선생님 네, 먼저 잠깐 김연희 선생님 제가 설명 조금 드리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할까요? 네, 닉네임을 먼저 한번 불러드리고 이렇게 네. 소개하시는 식으로 우리 김연희 선생님은 이제 작품에서 여러 가지 작품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흐르는 게 이 닉네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석 같은 일상의 김연희 선생님. 네, 보석 같은 일상.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일상을 그리는 김윤희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험적 예술 분야로 나오시는 우리 이제 강익훈 선생님은 물에 색을 입히는 강익훈 선생님. 아, 물에.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기 소개를 우리 장 선생님이 직접. 우선 그 보석 같은 일상. 김윤희 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남사녀로 자랐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그냥 정원이 있으면서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을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셔서 저희가 언제나 그때 모두 딸들이 4명이었지만 모두 인형보다는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는 하얀 도화지를 보면 가슴이 설레면서 울렁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라는 걸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마음이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회화과로 가지 않고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아갈 폭이 더 많다는 생각이 이제 또 어린 마음에 있었고 의상 디자인도 관심이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상 디자이너로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래도 놓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림을 밤에 새벽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전시를 통해서 대중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저 나름대로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날인가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늦었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빨리 뛰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문득 멈춰서면서 눈물이 주르륵 계속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때가 제가 느낀 게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제가 정말 행복한 게 뭔지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갖다가 어느 날 서점에 갔어요. 네, 갔습니다. 근데 서점을 저는 이제 그림을 회화과를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이나 자료 같은 걸 찾으려면 그냥 다르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서점이 가장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많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료를 탐색할 수도 있고 해서 그날도 갔는데 제가 그 전에 작품을 하면서 다른 관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저한테 화려한 색감 때문에 야수파 같다 아니면 뭐 인상주의 같다 그리고 고흐의 느낌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흐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서적을 찾다가 영혼의 편지라는 그날 제가 읽은 편지는 테오에게 사촌 테오에게 문고가 보내는 편지를 제 글로 적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제가 감명을 받아내면 하나는 자기가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다른 그림을 잘 그리지만 초상화 부분에 이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니면서 수많은 작가들과 미술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태호에게 그 편지를 쓰는데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형태적인 면이나 색감이 좀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수많은 50번 정도를 반복하고 나면 그 다음엔 정말 더 멋진 그림이 나올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제가 다시 생각한 게 그래 나는 지금 틀에서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제 저의 그림에 빛을 주기 위해서는 미술을 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하고 더 많이 배우고 미술은 미술만이 아닌 철학을 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서 이제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이제 진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저는 저의 가장 행복한 건 그림을 그릴 때구나. 나는 전업 작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학교에서도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배우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건 우리 저 관장님이 피드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두이는 그 경험으로서의 예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경험에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지식을 하나의 우리가 그 삶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하나의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진화시켜주는 도구로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진화해 가는 모습에 여정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멋지게. 그래서 근데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그 감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이 다음에 커서 이제 예술가의 길까지 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저도 그 악는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을 보고 지금 2년째 충격을 받고 그래도 평생 공부를 했다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이찬 선생님이 그 영혼의 편지에 뭐 흔히 다 알잖아요. 태호랑 둘의 근데 그 쪽지 하나에 자기 인생이 바뀌는 대단한 그 감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모님이 잘 키우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박수. 부모님이 너무 아름답게 잘 구워. 자, 이분이 참 재밌는데요. 먼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우리 강익구 선생님. 그러네. 네. 강익구 선생님은 지난 44회 방송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작가 소개에서부터 작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제 뉴턴의 프리즘에 대한 연구나 실험 또 최근에 이제 물리학 교수들은 직접 자기 몸을 갖다가 실험적 대상까지 삼으면서 처절한 또는 철저한 어떤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예술계에도 또는 미술계에도 마치 그러한 비유에 또 걸맞는 작가가 참 있었으면 했는데 나름대로 그 연구했던 분야가 마치 그 물리학자들이 연구했던 영역처럼 그런 과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에 색을 입히는 작가.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또 회화 작가들만 모시다가 우리 강익구 선생님 물에다가
인류 최초의 색을 입혔다라고 이제 본인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요. 나름대로 다른 작가들이 그러한 영역을 이렇게 했구나를 봤을 때 실험적 예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두 삼고 또 그런 창작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작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트프라이즈 정신에도 네, 일맥상통하고 그렇죠. 우리 강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 어떤 그 데뷔 무대가 됐다 이렇게 네, 봐도 예.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이제 좀 질문지가 근황으로 나왔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이 작품 시작한 지가 꼭 7년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보다 이제 앞으로는 더 멋진 작품과 전시할 수 있는 작품하고 이제 영상식으로 할 수 있는 작품 이런 거를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피카데리 처음 작년 7월달에 찾아와서 이승근 관장님을 뵙고 많은 조언을 받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자부심도 느끼고 감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많은 지도편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또 위원장님도 뵙고 나서 참 여러 모르다가 제가 작가로서의 길을 가는데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죠? 예. 물 위에 색을 입힌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금방 말씀드려 보신 것처럼 참 순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김윤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강익금 선생님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그 성품적으로 순수하기 때문에 예술에 대해서도 이제 접근해서 작업을 하실 때 그 실험적 예술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 작업의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그렇죠. 순수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비유하는데요. 아이들은 그 태생적으로 우주에서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많은 것들이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삶의 형태를 보면은 재미있게 막 놀이식으로 하거든요. 아이들은 놀고 장난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놀고 장난치고 하는 그 순수함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늘 두 선생님들께서 그런 그 정말 동심의 같은 부분들 그래도 또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실험적 예술이 나오고 또 우리 추상의 재발견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작품의 주제 의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 관장님은 이제 보석 같은 일상 이렇게 네. 찾아주셨어요. 그죠? 닉네임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담아 있겠죠 네. 주제 의식이. 네.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리. 먼저 이제 보석 같은 일상 그랬는데 사실 이제 보석이란 말보다도 우리 김윤희 선생님은 조금 더 미학적 언어를 이제 많이 이제 갖췄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작품이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된다면은 딱 쉬운 언어 또 딱 그 한마디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일단 보석을 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작품하는 부분이 현대미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계시구나 이제 그게 이제 짚어졌습니다. 먼저 현대미술 자체가 지금 경험으로서의 예술 자체에서 시작을 해서 개념미술이 나오고 분파가 되면서 하지만 그 속에 개별화되어 있는 그 경험들이 녹아서 바로 이게 포스트 모던 아니겠습니까? 개인적 성향의 미학들이 나오는 그래서 경험으로서의 어떤 그리고 일상 경험으로서의 일상에 관한 부분을 녹여내서 자기가 재해석하고 재발견하고 소위 말해서 비판적 재구성이 돼서 김윤희 버전으로 나오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가장 현대미술적인 영역의 작품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왜라는 홍대에 들어가기 전에 철학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녹아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두 번째 주제 의식이 작가의 아트 철학을 네. 묻는 그런 담론인데 어떻습니까? 네. 저에게 이제 주제의식이라는 거는 저에게 있어 저는 모든 것이 일상이 이제 저의 모티브로 출발합니다. 나의 주변의 자연과 도시 그리고 일상 그런 관계를 작품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느끼는 느낌을 기억을 더듬는 하고 곧 저의 자화상입니다. 제 그림은 새로운 재료로 다양성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에 대한 질문은 다소 이제 원론적이고 추상적일지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저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세계를 끊없이 저는 이제 탐구하려고 저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걸 시도해 나가는 그런 작가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네. 좀 평해 주시죠. 네, 작품 세계에서 김윤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제 의식 세계가 궁극적으로는 근원적 질문을 품고 있는데 그 근원적 질문에 관한 부분들, 먼저 근원적 질문은 작가들이 다 그 사고하고 철학하고 사색하고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근원적 질문에 관한 컬러가 작가들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윤희 선생님은 이제 근원적 질문에 관한 해법을 일상의 모습에서 찾아서 모티브를 찾아내서 또 하나하나 소재들마다 주제를 다루고 그래서 그런 사색에 관한 부분들을 일상이라는 것을 끌어와서 이 일상 속에서 탐구하고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모습의 작품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이렇게 짧고 이번에는 좀 설명도 아주 단순하게 해주셨는데 네, 깊이가 있으세요. 네.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아주 본연적인 그런 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익훈 작가 선생님, 네, 일단 먼저 말문 좀 열어주시죠. 네, 강익훈 선생님은 그 예전에 그 닉네임을 아예 그 물에 칼날을 입히는 작가보다도 소년의 꿈이 또 소년의 산 이게 닉네임이 아닙니까라는 얘기까지도 한번 서로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치 이제 이 물에 그 칼날을 입힌다는 자체가 동심에서 나온 어떤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소년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맑고 순수하다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그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실험적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품어서 작업을 해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품에 관한 얘기도 들어보게 되면은 참 작가들이 다 순수하지만 또 저러한 순수한 면을 갖고 계신 작가 선생님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 그 모든 작품은 총천원 세계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전시 작품이나 이제 그 영상쇼를 보게 되면은 환상에 빠지게 돼서 그 작품에 어떤 칼라의 세상사라고도 할 수 있죠. 제 그 작품을 제 자신이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세상에 처음 잉태된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예. 그 뭐 아무튼 제 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하여튼 세계 최초의 그 어떤 물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거니까 어떤 방향이든지 하여튼 요 방향에만 저는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요번 나온 작품에 대해서 네. 이제 뭐 화면 구성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 좀 잠깐 좀. 네, 이게 저기 바탕을 초록색에다가 초록색을 더해서 흰색을 추가하고 감성적인 그 느낌을 받도록 빨강색도 추가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작품으로서 마치 또 색을 입혀놓은 중에 바람이 불어갖고 물살도 나타나서 제 작품 중에 처음 이 유일하게 물살이 요거 주름이요. 주름이 잡힌 게 이 작품 하나뿐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요 작품이 좀 매력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예. 과장님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주제 의식을 아까 들어봤죠? 예, 주제의식 다음에 이제 작품 예. 소개인데. 이제 주제 의식에서 이제 큰 총체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만 이제 비춰드렸습니다. 아, 잠깐만. 그래서 아무튼 그 주제 의식에서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청소년 세계 집합의 쇼. 좋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쇼라는 말 속에 정말 함축적이지만은 우리가 이 비주얼에 관한 얘기를 그 한마디로 한다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합쇼 그리고 칼라의 세상사 어쩌면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오늘 저도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칼라의 세상사라고 하면은 작품으로서의 칼라를 그 전에 많이 논한 거를 듣다가 네. 이 세상과 지금 결부를 시키니까 우리 인생사를 여 안에 총체적으로 담았다 이런 얘기가 딱 오늘 힘 있는 얘기를 딱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요 지금 그 청소년색의 집합쇼라는 말은 상당히 그 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거기 저는 이제 또 철학적 범주에서 이 참 엮이면 참 좋은데 이 칼라의 세상사 이게 철학적이잖아요. 네. 자 이제 작품으로 이번 이제 우리 독자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제 소설이고 이번에 작품을 우리가 직접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 자 우리 이번에 그 받으신 작품이죠. 네. 먼저 관장님 오늘 좀 열어주실까요? 뭐 이번에 저 작품이 이제 김윤희 선생님이 제목이 네, 이거는 썸타임이라는 네, 썸타임. 미래의 어느 일상에 관한 이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추상의 재발견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제 경합을 벌리면서 이제 올라와서 극단까지. 자, 선생님, 네. 자기 작품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지금 이 작품은 일상을 모티브로 한 이제 작업인데요. 저는 이제 아크릴을 작품을 할 때 거의 100호 이상 작품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K 프라이즈 참여하기 위해서 작게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제작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때쯤에는 제가 이제 바다나 뭐 물속, 그다음에 우주 이런 공간에서도 저의 일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점이나 선 면에 중첩된 곳 이런 것들의 리듬과 반복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유기적 흐름으로 해서 흐르는 안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 요소를 넣었고 이제 하얀 부분 같은 경우는 여백을 조금 놔둬서 현대 사회 살아가면서 지치신 관객분들이나 저를 위해서 약간 휴식 같은 위로 차원으로 좀 놔뒀습니다. 저쪽이 이제 여백이고 흰 부위가. 네, 이런 부위를 그래도 가 자세히 보면 약간은 반짝임이 좀 있는데요. 보석같이 빛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아까 그 이제 아주 그 아름다운 네. 환경에서 만에 아버님이 정원. 그 정원인데 이 그림도 같이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100호 작품입니다. 이번에 4월 14일에서 이제 20일까지 인사동 마루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제가 새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붓이 아닌 다른 걸로 회화적인 걸 표현해보자 했을 때 롤러로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에 제가 살던 기억,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의 집을 제 이제 기억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목은 소녀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즉흥적인 요소를 조금씩 넣고 했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느낌인데 틀릴 것 같은데 작품이. 이 그림도 그림. 그리고 아주 장식성도 있어요. 네. 또 아니 본인 또 그전 전공과 이제 맞물려서 좀 회화적으로 풀면서 더 소위 말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고 그렇죠. 회화적으로. 회화적으로 풀지만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치유가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 경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경험이 녹아서 총체적 지식으로 보자면 총체적 예술 지식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고부 얘기는 몰랐고 이건 완전히 만해모네 초계 그죠? 빛이 작가들 작품이 그냥 묻어 나오는.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양적 작품도 이렇게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필력선이 있고 드리핑 같은. 아우 이게 작품 좋네요. 네.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이제 지금 롤러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큰 붓으로 일회성을 주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이제 변환을 하고 그랬을 때 저는 항상 화려한 빛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에게 이게 꿀이 좋네. 화려한 색감을 빼면 뭐가 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동양적으로 색깔을 모던하게 좀 빼봤습니다. 그래서 큰 붓으로 일회성으로 해서 이제 속도감을 좀 내보았고요. 여백을 좀 활용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네요. 이건 뭐 만일에 이제 우리 선생님 안 보고 이렇게 작품 전체 좀 봐달라 그러면 약간의 천재성도 보이네요. 그렇죠. 네, 약간의 천재성. 네. 그럼 뭐 우리 강익구 선생님 넘어가시면 정리하고 그럴까요? 네. 우리 저 관장님 네. 총평해 주시죠. 아,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 하나만. 아, 좋네요. 이건 뭐 이준석 씨도 보이고. 네. 네, 먼저 그 썸타임이 이제 미래의 어느 일상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상이라든가 삶의 모습이 일상 또 삶의 모습 했을 때는 현실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실체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상화로 그려낼 수 있을까를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게 추상화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이 현실이라고 하지만은 미래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관념이고 추상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추상성을 이렇게 이제 표현으로서 한 필력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속에는 이제 약간 판타지아도 있고 또 이 보랏빛이라든가 여기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가 그런 열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추상이면서 또 구상성을 곁들여 있고. 이제 아주 이런 좋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완성도가 있다고 할까요? 네. 그 장식성을 항상 깔고 있으면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아까 그 동양적 필력선이라든가 아, 그렇죠. 그건 또 새로운 함춤이라든가 네. 또는 그 필력의 또 힘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여인으로서 이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강선님 작품 설명인데 여기 안에 숨었는데 뭐 우리 강선님 작품을 자 우리 요거죠? 네. 예, 요렇게 위죠? 아니요. 예, 반대죠. 이렇게 반대. 자, 우리 강선님 작품을 이제 관장님 먼저 문을 열어주실까요? 네. 네, 어떤 형태적으로는 어떤 뭔가 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앞쪽에 이제 주제의식을 통해서 이제 청천연색과 그다음에 칼라의 우리 세상사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다양한 작품들을 쭉 뽑으시면서 거기 하나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주제들이 붙고 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도 실험적 예술에서 나름대로 경합을 벌리면서 또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경합이 치열했죠? 예. 우리 김 선생님도 치열했죠? 그리고 심사 쪽에서는 그 전년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시에서 뭐 수상 경력 이런 걸 절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같은 작가가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아니 우리 강 선생님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사실은. 자 총평해 주셨고 이제 자기 설명 들어볼까요? 선생님. 이번 작품 전시회는 인류 최초 물에다가 청천연색을 입힌 작품으로서 신비롭고 오묘하고 영원한 미스터리 작품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칼라의 감상을 더하기 위하여 작품의 자태라든지 전시에도 작품 3장씩을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영상쇼도 TV 모니터 세대로 같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참 보면 볼수록 영원한 그 궁금증을 유발하고 실증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집에다가도 전시를 해봤는데
보면 볼수록 궁금증만 유발이지 뭐 이게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은 절대로 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간에 이 작품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은 이 작품 속에는 참 오묘한 작품이 너무 많아갖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 방향으로다가 네. 나가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조금 추임을 하자면 이제 그 우리 강 선생님의 그 작품의 몰입성이 네. 아주 그 일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작품 한 점을 뽑으려면 그렇죠. 여기 이제 제작 과정이 이제 여러 절차적 과정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칼라를 먼저 선정을 하고 또 대상, 칼라를 입힐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칼라를 입히고 또 촬영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촬영을 지금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이제 촬영된 부분들을 또 다시 이제 공간 해체를 해가지고 재구성을 또 다시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촬영된 걸 그대로 디지털화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은 간결하게 하시는데 이 작업 제작 과정이 상당히 뭐 절차적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또 패턴화가 많이 갖고 계시고 꾸준히 또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독특한 만물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아까 마치 또 칼라 세상사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많은 만물상들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뭐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큰 박수 쳐주세요. 예, 아주 고군분투하시고 예. 전시해서 집에서 또 전시하고 네. 예, 또 모니터링 3개 놓고 또 영상쇼도 하시고 예, 열정이 있으십니다. 자, 조금 담담하게 이제 우리 한국 미술계 전반을 한번 짚어보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볼까요? 네. 관장님 말문 열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 아마 그 한국 미술계의 변화라든가 또 한국 작가들의 이제 변화에 관한 그 이러한 담론들은 지금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몇 개 분야들은 한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준해서 미술계도 앞으로 이제 한류에 대비해서 우리 작가들이 마인드에 관한 변화가 있어야겠다 이런 걸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작가들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한국 미술계가 어떻게 또는 한국 작가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이야기들을 직접 듣게 된다면은 우리 독자인 다른 작가 선생님들도 나는 저런 질문이 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할 텐데라고 아마 스스로가 또 화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모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직접 한국 작가로서 또는 한국 작가들은 앞으로 세계화될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리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시간입니다. 편안한 네. 자리가 마련되네요. 어떻습니까? 김영희 선생님. 네,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되게 미흡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뭐 문화센터, 화실 등 대중들이 미술에 대해서 관심만 있다면 그것을 접할 기회는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수 미술을 하는 전업 작가들은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작가가 좋은 작품을 주기 전에 이제 만들어내는 게 목표일 텐데요. 온전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만 써도 제가 보기에는 그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낮에는 생계형 직업을 갖고 저녁 때는 또 작가의 직업이란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좋은 작품이 나오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라에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직접적이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는 아트노믹스라 그래서 아트와 이제 경제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하고 더 대중화시켜서 지금 진짜 작가들이 열심히 자기의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작가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이제 항상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작품은 작가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가서 보면 너무 비슷한 작품, 그리고 마치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듯한 저번에 봤을 때 그 작가인가 하고 보면 다른 분의 이름이 있어서 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는데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제가 그림을 지금까지 그려봤을 때는 구상이나 비구상이나 같은 거를 나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작가분들은 다른 그림이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따라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개성을 좀 살리고 그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언제나 연구하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영혼이 아름답네요. 우리 관장님 할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 김윤희 선생님이 총체적인 어쩌면 그 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큰 틀로 먼저 이제 국가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작가의 개인적인 측면 이게 세 가지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은 문화정책에 관한 부분에 정책적으로 정말 제대로 입안이 되고 그 뒷바라지 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구축해 달라. 그렇다면은 지금 선진국들인 경우에 문화 정책이라든가 배려적인 어떤 정책들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문화 선진국적인 어떤 형태의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작가들에게 이제 문화를 지원하는 정도, 지원하는 선에서에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셨고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문화 확장성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토노믹스 가와 같은 영역이 많이 지금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도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순수하게 이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제 거기도 관심을 열어달라. 그리고 작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작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작품을 하는 마지막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들은 이 문화가 확장되고 또 표현의 방식이라든가 양식 자체가 확장되어서 하나하나가 개별화됐을 때 아주 중요한 그 작품의 중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개성이 넘치고 또 개인성이 확장되는 어떤 작가로서의 예술 활동을 좀 해달라 이렇게 세 꼭지 아주 큼직한 덩어리 얘기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멋집니다. 자, 우리 강익훈 선생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공 작품이 아니더라도 인류 최초라든지 세계 최초 다른 나라에 없는 거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갖고 국위 선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미술계 문제점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제가 이 관장님하고 위원장님 말씀 많이 듣고 생각을 해봤지만은 그렇다면은 피카디리가 그냥 치고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솔직히 얘기해서 국전 없어지면 누군가는 선두로다가 나가는 어떤 미술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짜 피카디리 이 미술관하고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피카디리 이 미술관이 우리나라의 미술계 선두 주자로 한번 꾸준히 발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축적인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비디오 아트도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 꼭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에 또 그 색을 입힌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화두가 마무리해 주시죠. 예술은 그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면 어쩌면 그 자체가 혁신이고 혁명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강익구 선생님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는 그 자체가 파격을 갖고 있는 예술의 순수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기본적인 네. 거죠. 그랬을 때 문화의 어떤 현상들을 입안하고 있는 여러 단체나 기관 또 미술관 같은 경우에 어쩌면
서로가 내가 총대매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초심들을 다 가졌으면 하는. 그런데 마침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직접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한다면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발언이고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창조에 관한. 예, 그 보석 같은 일상 또 물에 색을 입히는 작가 두 분을 모시고 요번에 이제 우리 K 아트 프라이즈의 금상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 K 아트 프라이즈의 금상은 좀 다릅니다. 각 장르에 각 철학을 담아서 주는 아주 피카다리 그 국제미술관이 갖고 있는 새로운 실험의 장르라고 할 수 있고요. 마무리 인사는 자 우리 강쌤이 해주시고 윤쌤이 해주시고 우리 관장님 마무리해 주시는 순서. 네, 그동안에 근 1년이 좀 안 되지만은 네. 너무 지독편달 아까도 말씀드린 걸 해주셔갖고 참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무궁한 피카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언제나 새롭고 변화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보셨다시피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술가 선생님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열정을 항상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는 저희 같은 또 미술관에서도 우리 작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을까, 또 브랜딩이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가 선생님들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텐데요. 지금 오늘같이 이런 이제 방송들이 꾸준히 진행된다면 아마 작가 데이터 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 또 담론, 또 작가 소개, 작품 소개 이렇게 담고 있는데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된다면 작가 선생님들도 정말 다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방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꾸준히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